자, 오늘 여기 함수 단원 일단 좀 들어갑니다, 오늘. 자, 이제 함수 단원은 그 집합을 이제 배우고 나서 이제 두 집합에서 원소끼리 짝을 이제 지어주는 걸로 함수를 이제 처음에 정의를 하거든. 근데 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대응이 먼저 나와. 자, 지금 공집합이 아닌 도집합 xy가 있는데 지금 왼쪽의 원소에서 오른쪽의 원소를 짝 지어줘. 화살표를 보내버리는 거야. 자, 이거를 왼쪽의 집합에서 오른쪽의 집합으로의 이제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원소끼리 대응하는 거를 이제 여기에 원소 소문자 x에서 여기에 원소 소문자 y에 대응하는 것을 기호로 x 화살표 y라고 나타내 줄 거야. x 화살표 y. 근데 여기서 함수는 이제 뭐냐면, 함수는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에서 오른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로 화살표가 나가는데, 근데 왼쪽에서 화살표가 다 하나씩만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거든. 화살표가 다 하나씩 나간다. 이러한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왼쪽의 집합의 모든 원소가 화살표가 다 하나만 나가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야 되겠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위 그림에서 함수인 것은 왼쪽에서 화살표가 하나만 나가도록 하는 1번만 함수다라는 거예요. 이제 얘는 화살표가 안 나가고 얘는 이제 화살표가 여러 개 나가고 이러면은 2번, 3번은 함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화살표가 반드시 하나만 나가야 돼요. 자, 정의역, 공역인데 방금 전에 봤던 왼쪽 집합, 오른쪽 집합을 이제 각각 정의역, 공역이라고 하는 거야. 왼쪽이 정의역, 오른쪽이 공역입니다. 왼쪽이 이 주어진 함수 f의 정의역, 오른쪽이 이제 주어진 함수의 공역이었었고, 공역. 그리고 이제 함수값이 나오는데 이 왼쪽에 어떤 원소가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나갔어. 그러면 그 화살표를 받은 거 있지, 받은 거 이제. 받은 값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 줄 거냐면은, 자, 봐봐. 왼쪽에 정의역 대문자 x, 오른쪽에 공역 대문자 y. 이 정의역에 어떤 원소 소문자 x가 있고, 공역에 어떤 원소 소문자 y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응을 이제 할 때, 이 함수에다가 x를 넣으니까 y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 y는 결국에 이 함수 f에다가 x를 넣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y는 fx라고 이제 나타내주는 것이고, 이거를 fx를 x에서의 함수값이라고 나타냅니다. 함수값이라고 나타낼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치역입니다. 치역. 치역은 이제 뭐냐면은 그 화살표가 이제 다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 화살표 받는 입장에서 지금 얘는 화살표를 이제 두 원소만 받았고, 사실은 이 공역 전체는 1, 2, 3, 3개의 원소죠. 화살표 받은 거는 3은 못 받았잖아.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이제 받은 것들만 집합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불러서 치역 이제. 그거를 이제 치역이고요. 실제 화살표 받은 것들만 내가 싸그리 모아놓은 거를 치역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치역. 자, 함수의 정의역이나 공역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를 이제 집합으로 이제 보는 것이고, 보통 함수는 소문자로 나타내 주는 거야. f, g, h 소문자로 나타내고, 치역은 실제 화살표 받은 것만 이제 따지는 거다 보니까 공역은 이제 전체고 치역은 그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치역은. 그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야. 서로 같은 함수. 자, 두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의 모든 원소의 x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두 함수 fg가 있어. 근데 fg가 화살표 나가는 대응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야. 그럴 때 둘이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 두 함수를 같다라고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나타내고, 자, 그리고 함수를 내가 그래프로 만약에 그리게 된다면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느냐. 자, 어떤 함수의 정의역, 공역이 다 이렇게 주어지었을 때 좌표 평면에다가 이제 이 함수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함수는 이 나가는 쪽에서 모든 원소가 다 이렇게 뭐 하나씩 나가야 된다라고 했지, 여러 개가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씩만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살표를 그 받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x 하나당 y 하나에 대응이 돼야 돼. x 하나당 y 하나에. 우리 이제 선을 세로로 그어주시게 되면은 그 x는 뭐시기라는 직선이 나오죠. x는 뭐시기. 자,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x좌표가 똑같은 점들인 거야,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 어떤 그래프가 이 세로로 된 직선이랑 한 점에서 만약에 만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함수 f는 x가 k일 때 대응이 되는 값이 하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어떤 그래프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한다면 x가 k로 주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y 값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은 함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함수가 될 수 없다. 함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정의역의 각 원소는 x가 주어지면 대응하는 게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세로로 되어 있는 직선이랑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야. 오직 한 점에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좀 더 배울 겁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를 볼 건데 1대1 함수는 이제 말 그대로 1대1로 대응을 시켜야 되는 함수예요, 이제. 여기 1번을 보시면 지금 받는 원소 입장에서 받을 때 모든 원소들이 다 화살표를 다 하나 받았거나 아니면 지금 못 받고 있거든, 이제. 이게 1대1 함수를 만족을 하는 거야, 이게. 받을 때 화살표를 각 원소가 다 많이 받아야 하나인 거거든. 많이 받아야 하나. 얘도 보시면은 받는 입장에서 화살표가 다 많이 받아야 하나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죠. 다 하나씩 받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그 화살표를 2개 이상 받는 놈이 있어. 2개 이상 받는 놈. 저런 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저런 놈은 그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1대1 함수의 전제 조건 자체가 무조건 받는 거는 하나만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를 조금 어렵게 설명한 게 지금 요거야. 어렵게 설명한 게 1번, 2번과 같이 그 서로 다른 두 x가 이제 가리키는 함수값이 다를 때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원수를 잡는다 하더라도 절대 똑같은 걸 가리킬 수가 없을 때 이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1대1 함수. 이러한 함수를 우리 1대1 함수라고 부르고요. 1대1 함수.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이제 내가 x값을 얘네 둘로 내가 만약에 잡아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그 같은 함수값을 가리키는 게 있으면은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는 명제를 배웠으니까 명제의 대우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자, x가 다르면 가리키는 함수값도 다르다. 대우를 만들어 보면은 함수값이 같으면 함수값이 만약에 같으면 x값도 같다라는 거죠. x값도 같다. 자, 요것도 이제 참이다라는 거야. 요것도 참이다. 요것도 참이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인데 자, 여기 이제 아까 그 두 번째 그림이 그 1대1 함수를 만족을 했어요. 받을 때 많이 받아야 하나를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데 근데 조건이 더 추가돼. 만약에 그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거 공역과 치역이 같다. 자, 공역은 이 오른쪽 집합 전체 얘기하는 거고 치역은 화살표 받은 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화살표 받은 것만. 그런데 지금 모든 이 원소들이 화살표를 다 받고 있죠.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면 이러면은 공역이 이 전체가 되는 거고 화살표 받은 것들을 집합으로 하는 것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게 되는 상황이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게 되는 상황.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이 좀 이제 필요한데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게 되면은 1대1 대응이다라는 겁니다. 조건 다시 쓰면은 1대1 함수를 만족을 하셔야 되고 1대1 함수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 조건도 만족을 시키셔야 됩니다. 다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도 만족을 시키셔야 됩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 라는 조건도 만족을 좀 해줘야 돼.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은 화살표를 무조건 하나만 받아야 된다라고 기억해놔. 무조건 화살표를 하나만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좀 구별을 좀 다시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에서 조건이 좀 더 강화된 게 1대1 대응이야.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보면은 어떤 함수가 만약에 그 화살표를 많이 받아야 하나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면 1대1 함수이고, 거기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까지 추가되면 1대1 대응인 건데, 포함관계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1대1 함수는 다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거? 1대1 함수는 다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자,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는 이 링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링 부분이 이제 저렇게 있겠지. 자, 그 다음 이제 당구적 표시.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이다 라는 건데, 이제 그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제. 그 1대1 대응은 이제 다 1대1 함수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이제 동그라미입니다. 얘가 이제 동그라미 이제. 제가 이제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고. 자, 당구적 표시 보면은,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그래프의 판별이야, 이제. 자, 1대1 함수는 정의역의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응하는 공역의 원소가 항상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다른 걸 가리켜야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이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화살표를 받을 때 많이 받아야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아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뭐 있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5개 합시다, 5개. 뭐 이런 식으로 뭐 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못 받는 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받는 놈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하나만 받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이제, 그제?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 y가 하나씩 대응이 되는 거야. 못 받는 게 있거나, 하나씩 대응이 되는 거. 이거를 함수의 그래프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y 값이 일정한 직선을 그어. 그게 가로로 그는 거란 말이지, 가로로. 가로로 선을 그어주면은, y는 뭐시기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가로로 된 직선상의 어느 점을 잡아도 다 y값이 동일한데, 근데 만약에 이 주어진 그래프와 교점이 만약에 두 개다. 주어진 함수와 교점이 두 개다. 그러면 y는 똑같은데 x값이 서로 다른 값이 두 개 존재하죠, 지금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서로 다른 x값인데 똑같은 y값을 가리키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러면 1대1 함수가 안 되고, 이런 게 1대1 함수라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게 1대1 함수다라는 거. 자, 어떻게 판단을 하냐.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없던가 아니면 하나만 그어줘야 돼. 교점이 없던가 하나만 이제. 얘도 이제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항상 하나만 지금 있는 그림이거든. 그래서 일단은 저 1, 2, 3번이 다 함수는 맞지만 1번은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1번은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더 이어서 이제 1대1 대응은 이제 이 3번만 1대1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3번만 이제. 왜냐면은 1대1 함수는 교점이 많아야 한 개야. 없어도 돼. 근데 1대1 대응은 무조건 한 개여야 돼.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무조건 한 개로 나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인데, 자, 지금 1번을 한번 보시면 지금 정의역의 원소가 다 자기 자신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제. 이게 항등함수야.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함수다라고 해서 결국 이 함수값이 처음에 내가 넣으려고 했던 값이랑 똑같을 때 항등함수라고 이제 부르고요. 항등함수. 조건이 있어.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자기 자신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를 내가 A, B, C로 해버렸다. 이건 항등함수가 아니야? 자기 자신이 나온 게 아니잖아. 1 넣었으면 1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항등함수는 그러면은 무조건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을 거야, 이제. 받을 때 화살표를 무조건 하나만 받고 있죠. 하나만 이제.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지금 이제 그 모든 x의 정의역에 속해 있는 모든 x가 다 동일한 값을 가리켜야 돼. 동일한 값을. 저렇게 동일한 값을 가리켜야지만이 우리는 이거를 상수함수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수함수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2번과 같이 이 주어진 함수에서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공역의 원소가 단 하나가 대응할 때 무조건 y가 하나가 몰빵이 되었을 때, 즉 함수값이 고정되었다라는 거예요. c라는 상수로 고정이 되었다. x에 뭘 넣든 고정된 결과가 나올 때, 이럴 때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이제 부르시고요. 상수함수. 상수함수라고 이제 부르시는 것이고,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라고 이제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요.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그림을 좀 그려 놓을게. 1, 2, n.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자,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인데, 여기서 이제 화살표가 나가야 되는데, 함수가 결정이 되려면. 자, 처음에 얘는 이제 가리킬 수 있는 게 n가지가 있고, n가지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몇 가지냐면은, 이제 어떤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이제. 자, 그냥 함수의 개수면, 화살표가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 다. 나가기만 하면 돼. n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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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n개야, 이제. 가리킬 수 있는 게 다 n개이기 때문에, 이제. 함수는 똑같은 걸 가리켜도 되는 거야. 일반적인 함수는. 그렇기 때문에 n을 n번 곱해서 n번 곱해 주셔가지고 얘가 이제 n의 m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n의 m제곱이 이제 저렇게 n의 m제곱이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2번 1대1 함수의 개수인데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는 얘가 처음에 n개야. 그 다음 거는 자 얘가 가리킨 걸 못 가리켜. n-1개로 줄여야 돼. 그 다음 거 n-2개. 개수가 계속 줄어드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줄어줘야 되냐면 저게 이제 왼쪽에 m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이걸 n번 곱해 주는 거거든. n번 이제. 쟤를 n번 곱해 주시는 거여가지고 제가 npm입니다. npm.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npm으로. 가리킬 수 있는 거는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n번만 가리켜야 된다라는 얘기야. n번만 가리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1대1 대응의 개수야. 1대1 대응의 개수. 자, 1대1 대응의 개수인데 이제 얘는 화살표가 무조건 하나만 받아야 되는 거거든. 이게 하나씩 대응을 시키는 거잖아. 하나씩 이제. 그러면은 좌우에 정의역과 공역에 원소의 개수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 하나씩 대응을 매핑을 시키면. 그래서 일치할 수밖에 없고, 근데 1대1 대응은 결국 1대1 함수의 일종이니까 얘처럼 이제 쓰시는 건데, 자 여기 m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n을 넣습니다. 이제. 그럼 얘가 이제 2 곱하기 1까지 줄으셔가지고 얘가 이제 m개. 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가 돼? n 팩토리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 n 팩토리얼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항등함수. 이건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함수인데 그냥 다 자기 자신으로 그냥 대응을 하는 그 자체 한 가지라고 봐주면 돼. 한 가지 이제. 물론 이 원소가 완벽히 구성 일치하는 거여야 되겠죠. 원소 구성이. 그다음 5번 상수 함수의 개수는 그 하나의 y 값으로 다 몰빵해서 가는 건데 그럼 어떤 놈으로 몰빵을 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n가지입니다. n가지. 저 공역의 원소 n개 중에서 어떤 거를 몰빵을 해서 가리킬까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거를 몰빵할까. 자 이렇게 해서 필수예제 1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필수예제 1번. 자 저거 해볼 건데 자 함수인 거를 이제 한번 골라봐라 라는 문제야. 함수인 걸 골라라. 자 이제 좀 빠르게 해볼게요. 이거 이제 자 이제 0, 1, 2 그럼 얘가 이제 0, 1, 2, 3, 4 요건데 그 기억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기억은 x 자기 자신을 가리키라는 거거든. 처음에 내가 넣으려고 했던 값으로 결과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돼줘야 돼.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돼주셔야 됩니다. 대응이 돼주셔야 될 것이고 프린트. 얘들아 이거 지금 구별 안 되니 이거 지금? 이거 그 프린트 양식이고 이게 지금 책에 있는 양식이잖아. 프린트 이거 없습니까 이거? 있어 없어? 있지? 자, 정신 똑바로 차려 얘들아.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은 되는 거. 자 그다음 니은이야 이제 니은. 자 기억은 이제 되시는 거고 니은 더하기 3 한 거를 저거 가리키라라는 얘기거든요. 더하기 3 한 거. x가 0, 1, 2고 그 다음에 이제 y가 지금 이제 0, 1, 2, 3, 4인데 0, 1, 2, 3, 4. 자 더하기 3 한 거를 가리키래. 더하기 3 하는 걸 가리키래. 근데 얘가 5를 못 가리켜. 없어서. 화살표가 못 나갔으니까 얘는 이제 함수가 안 되는 거야. 함수가 안 되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디귿은 였다가 하겠습니다. 이제 였다가 이제
자, 이제 h인데 2x 빼기 1입니다. 2배하고 빼기 1을 한 거를 가리키는 이제. 얘 2배하고 빼기 1 하면은 마일인데 마일 못 가리키는 거야, 얘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얘는 이제 벌써 함수가 안 되지. 뭐 나머지는 뭐 가리킬 수는 있지만 몇 개는 못 가리키는 게 있으니까 얘도 함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함수가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제 맨 밑에 있는 거, 요거 i를 한번 해보시면은 x제곱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x제곱으로 이제. 자, 제곱한 걸 가리켜야 돼, 제곱한 걸 이제. 제곱한 걸 가리키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함수가. 그래서 리을은 맞다. 기억 리을으로 답을 내주면 돼. 자,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필수제 2번 봅시다. 2번. 함수값 계산. 너무 쉬워가지고 이제 이거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자, 이제 너네는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볼 거야. 그 x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를 다르게 정의하는 게 많이 나와. 그럼 얘네들이 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거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제 넣어보라라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1 범위상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 거야, 이거? 위에 넣어야 돼, 밑에 넣어야 돼? 위에 넣어주니까 그 결과는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F1, F2는 X에다가 1, 2 넣으라는 건데 1, 2는 둘 다 밑에다가 넣어야지만이 범위가 맞아. 1 넣어주면 1 나오고 2 넣어주면 지금 이제 3 나오니까 다 더해서 5라고 답을 내면 되는 거죠. 5.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이야, 3번. 서로 같은 함수. 자, 정의역이 저렇게 주어져 있는데 두 함수가 같대.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2일 때 두 개밖에 없는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둘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그리고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에도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거든.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a는 자 마이너스 b 그 다음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1인가? 여기서 a를 구해주면은 얘가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얘는 이제 연립할 수 있죠. 여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연립해주면 b가 0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라고 답이 나오게 되겠죠.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자, 이 정도로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거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해. 어떻게 푸는 것도 되냐면 그 둘이 같다라고 써, 미리. 쟤네들이 같다. 2차 방정식이잖아, 얘가 이제. 이 2차 방정식이 얘네들이 같게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저 둘인 거야, 지금 이제. 마이라고 2거야, 마이라고 2. 그래서 근과 계서의 관계로도 처리해서 볼 수 있어. 근과 계서의 관계. 이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거야. 가능은 하다. 그래서 두근의 합 1, 두근의 곱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겁니다. 가능은 하다라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4번도 봅시다. 필수제 4번. 자, 함수인 걸 보래라. 함수인 거. 자, 함수인 거는 어떻게 따졌었냐면은 선을 어떻게 그으라고 했어? 선을 이거 세로로 그어줘야 돼. 세로로 이제 세로로 그어줬을 때 교점이 항상 하나만 나오느냐? 라는 걸 따져. 항상 하나만 나오느냐? 항상 하나만 나오느냐? 항상 하나만 나오느냐? 라는 걸 따져. 자, 보시면은 기억은 이 세로선을 이렇게 움직여봐. 세로선을. 움직여보시면 이거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거 이제. 이거 지금 구별되지 얘들아? 이거 이렇게 채워져 있고 이렇게 뚫려 있으면 얘들아 이거 지금 여기는 이 함수의 점이 안 찍힌 거고 얘는 점이 찍힌 거야. 구별되시죠 이거? 선을 내가 만약에 세로선을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여기 안 만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어떻게 세로로 긋든 함수다. 하지만 니은 디귿 봐봐. 두 개가 나오는 순간이 나오지 않니?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이 있지. 함수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리을을 봐봐, 리을. 리을은 하나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선을 그어주시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 교점이 무수히 많게 되는 거잖아. 이런 거는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억만 답을 해주면 돼. 기억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 필수 이제 4번. 자, 조건이 주어진 함수입니다. 조건이 주어진 함수. 자, 책으로 다시 넘어오시면
자, 0 이상의 정수인데 집합 x에서 집합 x로의 함수 f를 이와 같이 정의를 하겠대. f2022, f2024 이런 값들을 한번 구해 보래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 집합 x가 0 이상의 정수래. 0 이상의 정수. 뭐 얼마나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몇 개 좀 써볼게. 이렇게 집합 x에서 집합 x로의 대응. 근데 이 주어진 함수 내가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이거 그 x 세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를 가리키래. 자, x에 0, 1, 2, 3, 4, 5 다 적용해봐야 되거든 이제. 자, 이제 몇 번만 해보면 되냐면은 5번만 해보면 돼. 5로 나눈 나머지니까 우리 5로 나눈 나머지는 0, 1, 2, 3, 4 중에서 결정이 되죠. 그죠? 자, x에 0 들어가면은 0의 세제곱 0. 0을 5로 나눠도 나머지가 0. 1로 적용해주면은 1의 세제곱 1. 1을 5로 나눈 나머지 1. 그리고 이제 2로 적용해주면은 2의 세제곱 8. 8을 5로 나눈 나머지 3. 그리고 이제 3. 3의 세제곱 27. 27을 5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2. 마지막 이제 4로 적용해 보시게 되면은 4의 세제곱 64. 걔를 5로 나누면은 이제 나머지가 4.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해봐도 된다. 더 안 해봐도 되냐? 얘들 어차피 이거 5개 반복이야. 이거 5개 반복. 5로 나눈 나머지면 5번만 해보면 되고 그 다음 거는 아마 똑같이 나올 거야. 똑같이 이제 나오게 돼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0, 1, 2, 3, 4가 반복이 되는 건데 문제에서 구해주는 게 F2022, F2024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5개 반복이니까 몇으로 나눈 나머지 해봐야 돼 이거? 5로 나눈 나머지 해보면 되지? 5로 나눈 나머지는 이게 뒤에 것만 봐도 되는 거잖아. 뒤에 거. 뒤에 1의 자리를 5로 나눠주면 되니까 간결하게 나타내면 F2, F4로 좀 더 간결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간결하게. F2는 3이고 F4가 지금 4니까 더해서 7이라고 나오게 되겠네. 7. 이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자, 이 정도 하시고 다시 프린트. 필수예제 5번입니다. 자, 필수예제 5번인데 자, 다음 중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1대1 함수는 자, 보통 실수 전체의 집합을 이제 대문자 R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왜냐면은 실수가 0으로 뭐야? 실수.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들아 실수가 0으로 뭐야? 하니까 미스테이크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의 실수, 실제 존재하는 수 뭡니까? 실제 존재하는 수 뭐? 0으로? 뭐야? 어? 리얼 넘버야 얘들아 리얼 넘버. 그래서 그 앞에 R이야 R. 리얼 넘버에서. 자, 그래가지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함수. 그러니까 이거 1대1 함수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항상 교점이 많아야 한 개 이제 따지는 거야. 얘네들을 함수로 그릴 수 있으면 바로 확인이 되지. 그래서 너네는 쟤네들을 함수로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 함수로 이제. 1번 절대값 x-2. 저거 V자 모양의 함수 얘들아.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돼. 이렇게 이제. 이게 1번. 가로로 그으면은 교점이 2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탈락이지 얘는 이제. 너는 탈락. 우리 이제 보시고 탈락. 그럼 2번. 자, x-1의 제곱 플러스 3. 이거 2차 함수 꼭지점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의 꼭지점이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이렇게 나오겠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얘도 이제 마찬가지죠. 얘도 이제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2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1대1 함수 안 됩니다. 그 다음 3번.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상수함수 y는 7이야, y는 7. 지금. 자, 교점이 없게 그어지던가 아니면 여기에 걸치면 무수히 많은 교점이 나오니까 얘도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죠. 얘도 탈락이지. 탈락. 그리고 4번. 저 가우스 x를 잘 이제 못하던데 가우스 x를. 가우스 계산이 애초에 뭔지부터 좀 알아야지. 가우스 계산이 뭔지. 가우스는 안에 있는 수의 정수 부분 얘기하는 거야. 정수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7의 정수 부분 몇입니까? 3. 마이너스 4의 정수 부분. 정수일 때는 그대로 쓰면 되고. 근데 우리가 음수 항상 조심하라고 하잖아. 음수.
이거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6이라고 얘기했죠? 마이너스 6.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수를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쪼갤 때 애초에 이렇게 쪼개거든요. 이제 마이너스 5.1을 그 소수 부분이 양수가 나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조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얘가 더 작아지는 수밖에 없어. 정수 부분이 이제 그런 거고. 그럼 얘는 이제 이거를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왼쪽이 채워져 있고 오른쪽에 뚫려 있는 자, 요건 색깔로 칠할게. 이런 식의 함수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런 식의 함수로.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의 함수가 그려져야 돼. 계단형의 함수로 그려져야 돼. 계단형의 함수로. 계단형의 함수로 그림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계단형의 함수로. 얘도 교점을 이제 다시. 얘도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없던가 무수히만이 나올 수가 있죠. 얘도 탈락이지, 탈락. 그래서 유일한 답은 5번입니다. x세제곱인데 x세제곱의 그래프를 못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 당연히 배운 적이 없으니까 못 그리죠 라고 하면 안 돼, 얘들아. 숫자에 대한 감각이 없지가 않으면 야, x에 0 넣으면 0일 거고 x가 0보다 점점 커지면 이 값이 커지지 않겠니? 세제곱한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 거. 반대로 0에서 작아지면은 계속 작아지는 거. 이거는 가로로 어떻게 긋든 교점이 항상 하나가 보장이 되지. 항상 하나가. 그래서 5번이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1대1 함수가. 그리고 얘는 더 나아가서 1대1 대응까지도 가능합니다. 1대1 대응. 왜냐면은 그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구별을 잘해줘야 돼. 1대1 함수는 교점이 많아야 한 개. 1대1 대응은 무조건 한 개야. 무조건 한 개인데. 그렇게 생각해주면 편해. 자, 다시 이제 넘어오셔서 책으로 필수예제 2번입니다. 필수예제 2번. 필수예제 2번인데 자,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어떤 함수가 있대. 함수가 이제. 자, 지금 저는 함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함수가 있다. 자,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가 이제 있는데 얘가 지금 이제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 이제. 상수 ab에 대해서 ab 곱한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ab 곱한 값을 모두 구해라 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자,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대응을 시킬 건데 대응을 이제 그 1차 함수야. 1차 함수.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양수면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자, 기울기가 음수이면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림이란 말이지,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기울기가 양수면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x가 크면 클수록 y도 큰 거에 대응이 돼야 돼. 반대로 x가 작으면 y도 작은 것에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란하게 대응이 돼야지, 나란하게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이 주어진 함수에 대입했을 때가 가장 작은 마이너스 5. 가장 큰 x의 값 3을 대입해 주셨을 때가 이제 7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7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저거 그냥 연립해가지고 a, b 구하면 그냥 끝? 이거 해주면 이렇게. 그래서 빼주시면은 4a가 12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a가 3, 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a가 3, 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음수일 때 해볼게. 음수일 때. 자, a가 음수면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x가 크면은 오히려 가장 작은 거에 대응이 돼야 돼. 거꾸로 대응돼야 돼, 얘는. 그래서 x가 작으면은 y가 큰 거. x가 가장 작을수록 가리키는 y 값이 가장 큰 거예요. 엇갈려서 대응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엇갈려서 있네. 자, 이런 식으로 대응이 돼야 되며 이제 뺄셈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뺀 거예요. 이렇게 4a가 12니까 a는 마3, 그 다음에 b는 4.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 a, b의 곱셈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로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항상 잘 나오는 유형이야. A의 부호에 따라서 뭘 대응해야 될지를 잘 기억해놔야 돼. 무엇을 대응시켜야 될지. 양수면은 이렇게 큰 게 큰 거, 작은 게 작은 거. 근데 A가 음수면은 이렇게 엇갈려서 가리켜야 되겠죠. 이렇게 엇갈려서. 반대로 이렇게
엇갈려서 가리켜야 되는 거야. 자, 필수 예제 3번입니다. 3번. 3번인데 자, 요거는 어떤 함수가 딱 주어지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야.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 우선 너네는 이게 습관이 좀 들어져야 돼. 절대값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너네? 습관이 들어져야 돼. 뭐 해야 돼? 당연히. 범위를 나눌 생각을 해야지, 얘들아. 습관이 돼야 된다고. 보자마자 그냥 문제 읽기도 전에 딱 여기까지 보자마자 그냥 바로 범위 나눌 생각부터 하라고, 얘들아. 범위 나눌 생각부터. 자동적으로 반응이 돼야 돼, 얘들아. 그렇게 해야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x가 만약에 봐봐.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범위를 나눠. 왜 저렇게 나누는 거야? 저렇게 범위를 나눴을 때 이 절대값이 처리가 되잖아. 안에 있는 게 양수일 때에는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니까, 즉 안에 있는 게 양수가 되는 범위지 이게 지금. 이때는 그대로 나와. 그냥 절대값이 그냥 없어. 그냥 괄호라고 생각해. kx 빼기 3x. 동류항 바로 정리입니다. 동류항 바로 정리.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 x가 마이너스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달고 나오게 되는 거거든.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3x. 동류항 묶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우선은 우리는 저렇게 함수 fx를 x의 범위로 쪼개주는 게 목표란 말이야. 쪼개주는 게. 쪼개주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함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위의 함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아래 함수야. 기울기가 지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꺾일 수밖에 없어. 기울기가 다르면 꺾이겠지. 이런 식으로 꺾이겠죠, 이제. 근데 꺾일 때 그냥 꺾이면 안 돼. 이게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잖아.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가로를 그었을 때 교점이 항상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얘는 교점이 항상 하나만 나오는 거야. 자, 만약에 얘가 지금 내가 증가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만약에 감소하게 그림을 그린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였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의 함수라 하더라도 어떻게 가로로 선을 긋든 교점이 항상 하나가 보장이 되지 않니? 흰색으로 보든 분홍색으로 보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게 뭐야? 문제가 생기는 거는 증가했다, 감소해. 이러면은 교점 2개 나올 수 있잖아. 반대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해. 이래도 교점 2개 나올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 기울기가 같은 부호여야 되는 게 중요해. 얘 기울기 풀풀, 얘 기울기 마마인 거잖아, 지금, 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의 기울기가 같은 부호여야 된다. 즉, 두 기울기가 같은 부호여야 된다라는 얘기야. 두 기울기가 같은 부호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같은 부호면 곱해서 양수죠? 곱해서 양수. 같은 부호를 곱해주면 양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두 기울기의 곱이 양수다 라고 해주는데 이거를 전개해서 푸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때 인수분해를 하지 전개를 하지 않잖아요.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만 뽑아내가지고 마이너스만 하나 뽑아내가지고 우리 요거 풀어주면 되잖아. 요거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이게 처리해줘가지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은 부등호방이 뒤집어지니까 사이 범위, 마3과 3의 사이 범위로 답을 내줘야 되는 거지. 마3과 3의 사이 범위. 그래서 저렇게 사이 범위로 답을 해주니까 이 범위 안에 정수 몇 개 있느냐? 뭐 몇 개 안 되니까 직접 세주면 되지만 5개 있죠? 마이, 마일, 0, 1, 2 해가지고 5개가 있지만 5개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 그 정수의 개수 세는 거 내가 얘기했지?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거? 뒤에서 앞에 거 빼라고 했죠? 얘에서 얘 빼면 몇이야? 6이지 6.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차이를 바로 봐봐. 0에서 3 차이 나면 3 차이 나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등호가 없으면은 그 뺀 거에서 하나 더 빼라고 했잖아 이제. 등호가 한 군데 붙어 있으면은 그냥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냅두고 등호가 두 군데 붙어 있으면은 오히려 더하기 1 하라 얘기했었죠. 그죠? 기본이야 기본 얘들아. 상식이야. 저렇게 얘기를 했었어. 얘는 등호가 두 군데 없으니까 그냥 뒤에서 앞에 거 뺀 거에서 빼기 1까지 지금 더 처리를 해준 것으로 보시고 빼기 1까지 했다라고 보시고 필수의 이제 4번 봅시다. 4번. 자, 자 이거 이참수 버전인데 이참수 버전.
자, 요거 x가 a 이상일 때 x에서 x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이지. 그럴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그 이 이차 함수를 그려봐야 되거든, 이제. 이차 함수를 이제. 대칭축도 확인을 해봐야 돼. 대칭축. 자, 대칭축 몇입니까? 대칭축. 바로 나와야지. 2분의 3이죠. 2분의 3. 두 군의 합하고 나누기 2하라고 했잖아. 2분의 3이지. 자, 근데 이제 x가 a 이상일 때를 보래. 자, 정의역 공역도 이렇게 표시해 볼게, 이제. x가 a 이상의 값만 가리킬 수 있다. a 이상의 값. a 이상의 값만 가리킬 수 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a의 위치가 중요한데 만약에 a가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었다 가정해주게 되면은 이 범위는 1대1 대응이라 할 수가 없어.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어떻게 돼? 두 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a는 대칭축보다 오른쪽으로 잡아두게 되면은 여기는 1대1 대응이 되거든. 여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이거야, 이거. 대칭축보다 더 오른쪽으로 넘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오른쪽으로 넘어가 있어야 된다.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해주는 거죠. 이게 1대1 대응이고 이게 증가하는 모양이잖아. 이런 모양일 때에는 기본적으로 x가 크면 y가 큰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x가 작으면 y도 뭐야? 작은 거지 않습니까? x가 작으면 그 가리키는 것도 작은 것에 대응이 돼야 되겠지. 작은 것에 이제. 그러게 되니까 a를 대입해.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3이 a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 0이다. 이렇게. 이거 풀어주면 뭐 나오겠지 이제. a가 1, a가 3 나오겠지. a가 1, a가 3.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겠으나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죠. a가 2분의 3 이상인 것만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범위에 만족하는 거 3이 유일하겠지. 3이. 자,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이차 함수의 대칭축을 무조건 따져야 되고 저 a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 여기로 해보고 1대1 대응이 되는지 가로로 그었을 때. 안 되면은 반대편으로 해보고 이렇게 따져야 되는 문제야. 이렇게. 1대1 대응인 거 확인했으면은 이게 지금 증가함수 구조라는 거 확인해서 그럼 x가 가장 작을 때 가리키는 것도 가장 작겠네. a 넣었을 때 a가 나온다라고 풀어주는 거야. a 넣었을 때 a가 나온다.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 7까지 있네. 자, 5번도 일단 봅시다. 5번도 이제. 자, 요거 학교 시험에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이야. 보시면 집합 x에서 x로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렇게가 있어. 각각 fx, gx, hx라고 이제 두는데 세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값을 한번 구해보래. 이 값을 이제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줄까 고민해보니까 그 얘들아 그 함수 중에서 지금 여기서 가장 따지기 쉬운 함수가 항등함수가 가장 따지기 쉽거든. 항등함수가 1순위야 1순위. 항등함수는 무조건 자기 자신으로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항등함수 다음에 좀 따지기 좀 좋은 게 상수함수 2순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순위가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이런 순서로 이제 가줄 거야. 이런 순서로 이제 가줄 겁니다. 이런 순서로 가는데 자, 그럼 봐봐. 여기서 FGH 여기 한번 더 써놓을게. 1대1 하면 1대1 대응 F, 항등함수 G, 상수함수 H 이렇게 좀 써놓을게 이제. 근데 그 지금 여기서 항등함수가 지금 이제 G잖아. 여기 G2가 있어. G2가 몇이야? 2인 거야. 자기 자신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해. 또 있어. G가 여기 또 들어있네? G3이 그럼 몇인 거야, 이거? G3은 3인 거지, 3. 이렇게 하면은 해결된 게 뭐냐면, 얘들아, H가 상수함수거든, H가 상수함수. H4가 3이란 얘기 아니야. H4가 3. 자, 색깔을 바꾸고 이제. H 판단이야. H4가 3이면 H3이 몇이냐라는 거야. H는 상수함수. 항상 이미 값이 정해져 있어. H4 넣어서 3이다? H에 뭘 넣든 항상 3인 거야. 뭘 넣든 항상 3. 자기 자신이,
그 항상 고정된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결정해주게 되면은 나머지 다 결정할 수 있지 않나? 이게 얘랑 6이랑 곱해서 12가 되려면 얘는 2여야 될 것 같고. 그럼 얘가 만약에 2면은 지금 이제 또 결정해 볼 수 있지. 얘가 그럼 FE가 지금 3이죠. 그럼 3. FE가 3이지. FE가 3이면은 F3이 1 이렇게 결정해 볼 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약간 실타래 풀듯이 F를 찾아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F를 마저 좀 이제 대응을 완성시켜 볼게. F 지금 제가 1, 2, 3, 4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1, 2, 3, 4 F1이 2였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고 F3이 1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F3이 1. F2가 3이었습니다. F2가 3.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F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4가 4를 가리키는 게 맞겠지. 4가 4를 가리키는 게. 저런 흐름으로 잡아 놓으셔가지고 F 완성된 거야 지금. F4는 4. G는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것이고 H는 그 고정된 상수함수의 값이니까 H4가 3이므로 H1도 3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함수 결정하면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제조 9번 봅시다. 9번. 자, 요거 이제 프린트 문제입니다. 프린트 문제. 자, 프린트 문제인데, 자, 이거는 이제 함수의 개수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야. 어떤 상황이냐면요. 얘가 지금 집합 x가 지금 1, 2, 3이라는 세 원소가 있고, 집합 y는 지금 이제 1, 2, 3, 4, 5라고 있어. 이렇게 이제 1, 2, 3, 4, 5 이렇게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야.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인데 그 여기서 화살표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 함수의 개수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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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의 세제곱. 125죠? 125가 될 것이고 2번. 얘들아, 이 표현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x가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아까 앞에서 확인했었죠. x가 다르면 가리키는 함수값도 다르다. 1대1 함수의 의미에 부합하는 설명이야. 1대1 함수에게서 물어보는데 1대1 함수 이거잖아. 처음에 얘가 5개. 그 다음이 개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게 1대1 함수야. 5개, 4개, 3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즉 5P3의 개념이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5부터 시작해서 3번 곱하는 거니까 60으로 얘기할 수 있지. 60. 저렇게 보시는 거겠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3번은 1대1 대응의 개수거든. x에서 x야. x에서 x. 이것도 잘 봐야지. x에서 x니까 얘들아 만약에 여기 1, 2, 3, 1, 2, 3이라 생각해봐. x, x라 봐봐. 1대1 대응은 3가지, 2가지, 1가지 맞네. 하나씩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게 3팩으로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3, 2, 1. 6이죠, 6.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4번입니다. 항등함수의 개수야. 자, 이제 x에서 x니까 요거 오른쪽도 x라 보고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그 자체 한 가지가 되는 거. 한 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거 상수함수의 개수. 상수함수는 이 고정된 y값을 가리켜야 돼. 이 5개 중에 뭘 가리킬까 생각해 보니까 5개 중에 하나 그냥 고르면 되겠죠? 5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6번. 얘들아, 이 표현 잘 알아야 돼. 이 표현. 집합 x의 임의의 두 함수에 대해서 x가 크면 가리키는 함수값도 더 크다라는 거야. x가 클수록. 이거 조합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표현이거든. 조합을 의미하는 표현. 얘는 사실 수녀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야. 아까 2번은. 수녀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야, 제가. 자, 왜 그러냐면은 이거야. 저 6번은 여기 오른쪽에 5개의 원소가 있죠? 5개의 원소. 5개의 원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3개를 골랐다 치자. 5C3으로 해가지고 5개 중에서 어떤 3개를 골랐어. 근데 골랐으면은 이제 대응을, 화살표를 보내야 되잖아? 이미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뭐가 뭘 가리킬지가 이미 정해진 거거든, 얘가 이제. x가 클수록 함수값도 크다. 큰 게 큰 걸 가리켜야 되고 작은 게 작은 걸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오른쪽에서 어떤 원소를 선택만 해놓으면은 화살표는 자동으로 정해지니까 그냥 원소 선택만 해놓으면 돼. 즉 이거는 5C3입니다. 5C3.
조합으로 인해서 5씩이나 같으니까 5부터 두 번 곱한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였죠? 뒤에 거 팩토리얼 10이라고 볼 수가 있지. 10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 자, FE가 4야. FE가 4. FE는 4를 만족하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야. 자, 이거 많이들 이제 좀 못하는데, 이거 이제, 얘들아, FE가 4라고 주어져 있으면, 2가 4를 가리키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1하고 3이 나가야 되잖아, 화살표가. 얘가 몇 가지냐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4가지 이러면 틀리는 거야.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니까 방금 가리켰던 거 또 가리켜도 되는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얘도 5가지, 얘도 5가지. 5의 제곱으로 계산해 주셔가지고 25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야. 25. 25라고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25. 자, 그리고 이제 필수예제 6번입니다. 필수예제 6번. 필수예제 6번인데 자, 요거는 자, 집합 x가 1, 2, 3, 4, 5가 있는데 자,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가 있대. 집합 x가 1, 2, 3, 4, 5입니다.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 조건이 뭐야? 임의의 어떤 원소라 하더라도 함수값이 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함수값이. 자, 어떠한 원소 x에 대해서 저게다 적용이 되니까 1로 적용해보면 이거, 2로 해보면 이거, 3으로 해보면 이거, 4로 해보게 되면은 이거, 5로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저렇게 나오게 될 거야. 저렇게 나오는데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잘 봐.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면 돼. 그냥 화살표가 나가기만 하면 돼. 자, F1은 얘는 1 이상을 가리키래. 몇 가지 가리킬 수 있어, 이거? 5가지. 이거 5가지 가리킬 수 있고 F2는 자, 얘가 가리킬 거는 2 이상을 가리키래.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개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 아닐까? 가리킬 수 있는 것의 개수가? 결국 얘네끼리 다 곱한 게 답 아닐까? 얘네끼리 다 곱해준 게? 이게 그럼 답일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이게 답이니까 5팩이 답인데 5팩. 120이 답이겠죠. 120.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터 5까지 곱이니까 120으로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까지 보고 끊어서 갑시다. 필수예제 7번. 자, 요거.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추론해야 되는 이제 문제인데 자, 이제 자연수 n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 fn이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f1은 1이고 그다음에 나조건이 있어. 나조건 이제 f2n은 fn이랑 같고 f2n 플러스 1은 fn 더하기 1 이렇게 보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그 이제 모든 어떤 자연수 n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지금 만족한다라는 거니까 n에다가 원하는 자연수 다 대입해 볼 수 있잖아. 이 생각이 들어야지.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야, n에다가 1을 넣어볼 생각을 해야 돼. n에다가 1을 넣어서 f1이 f2랑 같고 그러니까 f1이 괜히 주어진 게 아닐 거고 이 정보를 활용을 하려면 n에다가 1을 대입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이끌어내. 자, 써볼게. 자, f1이 1입니다. 자, 내가 쓰는 거 잘 봐. 트리 구조로 쓸 거야. f1이 1이야.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으로 봐도 되는지 알아? 얘들아, 얘는 이거 괄호 안에 있는 거 2배 하면은 이거 나오잖아. 그지? 괄호 안에 있는 거 2배 하고 더하기 1 하면 이거 나오지. 그지? 봐봐. 얘 2배 하면 F2가 F1이랑 같죠?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이제 2배 하고 더하기 1 하면 어떻게 돼? 이거 2배 하고 더하기 1 한 거 구하려면은 방금 전에 값에다가 더하기 1까지 해야 되지. 더하기 1까지. 자, 요거 이제 2배 하고 더하기를 해. F3이지? F3. 그거는 방금 전에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더하기 1까지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내가 n에다가 이제 n을 2로 적용을 해보는 거지. 2로.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다시 해보는 거야. 자, 첫 번째 거는 나조건의 첫 번째는 결국 2배 하는 느낌 아니야? 2배 하는 느낌. 그러니까 얘 2배 해버리게 되면은 F4가 1. 2배 하고 더하기 1 해. 요거는
방금 전에 값에 더하기 1을 하라는 연산인 거죠. 저게 이제. 얘도 마찬가지. 얘 2배 해주게 되면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2배 하고 더하기 1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3으로 나오게 되겠죠. 3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약간 좀 느낌 오니 이제 이게? 어떨 때 최대값이 나올까라는 얘기야. 어떨 때 최대값이 나올까? 자, 어떨 때 최대가 나올까 이거? 약간 이렇게 트리 구조로 볼래 얘들아 이거? 이렇게 쪼개지는 것처럼 볼래? 자, 어떨 때 최대값 나오니까? 최대값? 어디서 최대값이 어떻게 나올까 이게? 야, 최대값이 나오려면 값이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값이 커지는 방향을 봐봐. 어느 방향이야? 커지는 방향. 방향. 아니,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잖아.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왼쪽은 2배 하는 건데 왼쪽은 그대로 값이 나오고 오른쪽은 더하기를 하지 않니? 최대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급적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않니? 여기서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 되지 않니? 오른쪽 가면 되지 않니? 트리 구조야. 오른쪽은 요거 방금 2배 하고 더하기 1이죠? 2배 하고 더하기 1. 얘 2배 하고 더하기 1 하면 또 플러스 1. 또 얘 2배 하고 더하기 1 해주시게 되면은 또 더하기 1. 또 2배 하고 더하기 1 해주시게 되면은 또 더하기 1.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2배 하고 더하기 1 해주게 되면은 얘가 7. 이게 가장 큰 값이 아닐까? 내가 지금 여기 앞에 안 구한 것들도 엄청 많지만 최대만 구한다고 한다면은 이걸로 나오지 않을까? 최대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이 문제는 F에는 n이 그 127일 때 최대값 7을 갖는다라고 해서 쟤네들이 더해가지고 몇이 답이야? 134가 답인 거야. 134. 이 정도로 답을 낼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잠깐만 끊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자, 이렇게 7-2 합성함수와 역함수 단원 좀만 보겠습니다. 여기. 자, 이제 합성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지금 x에서 z로 향하는 함수 f가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있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z에서 y로 대응하는 또 다른 함수 g라는 게 있어. 이제. 자, 만약에 내가 어떤 함수 f를 한번 시행을 해봤어. x를 넣어서 이게 나왔어. 근데 그거를 또 g라는 함수에 넣어가지고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2번 거쳐서 했는데 그 2번 거치지 않고 한 방에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러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함수를 이제 자 그러한 함수를 이제 합성함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간 과정을 생각해서 한 방에 나오게 하는 함수를 생각해 보겠다라고 해서 그 집합 x의 각 원소에 이 최종 이 결과를 이제 대응을 시켜가지고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이 되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고 이 함수를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부릅니다. f와 g 합성함수. f와 g 합성함수라고 내가 이제 보이실 거고요. 자, 기호로는 이거 순서가 중요해. 지금 f를 먼저 시행하고 g를 나중에 하잖아. 먼저 시행하는 함수가 뒤로 가야 돼. 나중에 시행하는 함수가 앞으로 가야 돼. 이제 저렇게 g 서클 f라고 나타냅니다. 서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서클. 자, 그런데 이제 이 합성함수 g 서클 f 있잖아. g 서클 f. 저 g 서클 f라는 거는 지금 이제 그 x를 넣어서 최종적으로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함수 값을 이렇게 적는 거거든. 우리가 어떤 함수의 함수값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이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 g 서클 f라는 이 함수에다가 무언가를 대입해서 나온 그 함수값은 이거야, 이거. 그냥 뒤에 괄호 x만 붙여주면 되는 느낌이야. 괄호 x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 괄호를 처음에 쳐놨는데 이거를 괄호를 안 쳐놓으면은 이게 약간 좀 의미가 애매해져 버려가지고 여기에 괄호를 좀 쳐서 나타낸 거야, 이제. 그냥 주어진 함수에다가 뒤에다가 그냥 괄호 x를 붙여주면 되는데 여기서 의미가 모호함으로, 애매함으로 괄호를 쳐줘서 이렇게 표현해 줄 거야. 자, 그런데 이때 사실 이 합성함수의 최종 결과는 중간 과정을 거친 거랑 당연히 같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f라는 함수에다가 x를 넣어서 나온 거 그거를 이제 이 g라는 함수에다가 넣어가지고 g라는 함수에다가 이거를 넣어가지고 나온 것이다 라고 봐가지고
이제 이 G 서클 F의 함수값은 중간 과정을 거쳤을 때의 값이랑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합성함수의 성질이 이제 있는데 얘가 어떤 성질이 지금 있냐면 어떤 성질이 자 기본적으로 합성하는 순서가 바뀌어 교환 법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은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 자 그다음에 결합 법칙입니다. 그 어떤 함수를 먼저 합성하게 되느냐 내가 이제 FG를 먼저 처리해 주느냐 아니면 이제 그 GH를 먼저 처리하느냐 이 합성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합성 순서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i가 항등함수일 때야 이제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함수인 거거든. 항등함수는 항등함수랑 합성했을 때에는 교환법칙도 성립하고요. 결국 이게 I 서클 F라는 거는 이게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함수인 거니까 F라는 함수 자기 자신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F라는 함수가 자기 자신이 나온다 라는 얘기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역이라는 글자만 봐도 뭔가 반대로 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여기 1, 2, 3번을 보시면 자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바꿔볼 거야. 지금까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향하는 거였다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살표를 보내보는데 근데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바꾸었을 때 이제 함수 조건을 만족을 하느냐 즉 방향을 반대로 바꾸었을 때 모든 나가는 오른쪽에서 모든 원소가 다 화살표가 하나만 나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거야. 하나만 나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지금 여기는 다 하나만 나갑니다. 하나만 이렇게 나가겠죠. 여기는 이제 두 개가 나가는 게 존재하고 안 나가는 것도 있네. 자 그러면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바꾸었을 때 함수가 되도록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 볼게요. 이제 잠깐만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자 화살표 방향을 만약에 반대로 바꿨을 때 함수가 되는 게 그럼 무엇이냐. 지금 이제 그림상으로 보셨을 때는 방향을 반대로 바꿨을 때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죠. 얘는 이제 근데 이제 1번은 함수가 될 수 있나? 1번은 이제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은 함수가 되지? 다 하나씩 나가니까. 얘도 그럼 마찬가지로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면은 화살표가 다 하나가 나가게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이제 1, 3이라고 볼 수 있죠. 1, 3. 1, 3 둘 다 가능하네. 지금 이제 보니까. 자, 이처럼 만약에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만 나가줘야 된다는 거지, 이제. 근데 그게 무슨 조건이랑 같냐? 얘네가 이제 방향을 반대로 해도 함수인 건데 그럼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5글자로? 1대1 대응이라 부르기로 한 거야. 1대1 대응. 그래서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면은 역함수,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바꾸었을 때 함수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오른쪽을 정의역, 왼쪽을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이제 F의 역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F의 역함수. F의 역함수라고 이제 부르시고 F의 역함수. 자,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 주시게 되는 거냐면 기호로 이제 봐봐.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야. 자, F 인버스인데 F 인버스. 자, 요겁니다. 얘를 내가 만약에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본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그러면 이제 여기 지수 자리에다가 -1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리고 이 원래 오른쪽으로 대응하는 거를 원래 이렇게 쓰거든. 원래 오른쪽 대응을 F 땡땡 X 대응 Y. 근데 이제 역함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Y에서 X로 이제 화살표가 나아가는 거니까 F 인버스 땡땡 Y 대응 X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이제 왼쪽이 정의역이고 오른쪽이 공역인 거겠죠. 저렇게 나타내 줍니다. 하나가 또 더 있는 게 그 함수값 있지, 함수값. 그 원래 오른쪽으로 향할 때 이 F라는 함수에다가 그 X라는 거를 이제 넣었을 때의 그 결과가 FX인데 방향을 반대로 바꾸었어. 그럼 이 F 인버스라는 함수에다가 이제 여기의 값, 이제 여기 원래 Y니까 Y를 이제 넣어가지고 계산된 이 결과들이 F 인버스 Y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 보통 함수를 이제 처음에 흰색 오른쪽으로 향할 때 y는 fx라고 하는데 방향을 반대로 바꾸었을 때 이제 x는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x는 f 인버스 y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도 볼 수가 있고 역함수 구하기야. 역함수 구하기. 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원래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지만이
역함수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건데, 역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근데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그 역함수는 이 x, y가 서로 약간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역함수 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얘를 먼저 x는으로 표현해 줘야 돼. x는. 어떻게 해서든지 x는으로 표현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x와 y를 서로 이제 바꿔서 x와 y를 서로 바꿔서 이제 y는으로 이제 그냥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y는으로 이제. 그래서 x, y를 바꾸고 y는으로 표현해주게 되면은 역함수를 구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역함수를 이제. 근데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역함수는 그 나가는 방향이 왼쪽에서 나가느냐 오른쪽에서 나가느냐가 다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의역, 공역이 달라져. 역함수는. 즉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역이 되는 겁니다. 정역. 반대로 원래 함수의 정역이 역함수의 치역이다라고 봐줄 거야. 역함수의 치역이다. 저렇게 봐주도록 할게. 저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역함수의 성질. 역함수의 성질인데, 자, 요 그림을 한번 좀 이제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함수 y는 fx가 있고, 자,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할 거고, 그리고 요거 이제 돼야 돼. 그 y는 fx라는 식을 내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돼. 자, 봐봐. 여기서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치기 하고 주어진 함수를 역함수로 뒤집는다 생각해, 얘들아. 저렇게. 주어진 함수를 역함수로 뒤집는다. 저렇게 생각해 주게 되면은 결국에 이게 같은 의미의 식이거든요. 같은 의미의 식. 서로 이제 같은 의미의 식인데 저렇게도 식을 약간 변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 이제. 자리 바꾸고 역함수 뒤집는 거야. 기억 잘해도. 그리고 이게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상쇄돼서 자기 자신 x가 나온다. 역함수랑 원래 함수를 합성해도 상쇄돼서 자기 자신 y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리고 또 4번. 그 여기서 역함수에 역함수 해주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고요. 역함수. 자, 5번. 자, G서클 F에 인버스가 붙었어. 이게 합성한 거에 인버스는 이제 들어가면은 정반대로 다 뒤집혀가지고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라고 봐줘. 얘도 인버스가 다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정반대로 다 뒤집혀져가지고 F 인버스, G 인버스, H 인버스라고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자, 역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위에 사실 그림이 지금 나와 있긴 했거든, 위에. 자, 원래 함수가 이 노란색이야. 그러면 역함수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느냐? 우리 x, y를 아까 뭐 바꾸라라고 얘기했었거든, 역함수 구할 때. x, y 바꾸는 거는 여기 x, y를 바꾸는 거는 우리 y는 x 대칭할 때, 우리 이제 중간고사 범위였죠, 도형의 이동. y는 x 대칭 이동해주면은 x, y 자리가 바뀌게 되는 거 기억나시죠? x, y 바뀌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함수를 구하는 거는 x, y 바꾸고 y는으로 정리하는 건데, 역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주어진 함수를 그냥 y는 x 대칭해서 그림을 그리면 돼. y는 x 대칭해버려가지고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직선 y는 x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 대칭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내용,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라고 나와 있는데, 애초에 딱 봐도 다른 문제 풀 때 얘기했지만 절대값 나오면은 뭐 하라고 했어, 내가? 범위 나누라고 했어. 범위 나눠가지고 그에 맞게 함수를 그리시면 되는 건데, 좀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꼴이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주 나오는 꼴. 뭐냐면은, 자, 이런 꼴. 자, 이제 y는 자, 전체 절대값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y는 자, x에만 절대값 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꼴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데, 자,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면은 x축 아랫부분을, 자, 지금 함수가 만약에 요거라 가정하면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였어. x축 아랫부분을 이렇게 접어 올린다. 접어 올리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돼 있으면, 자, 처음에 주어진 함수가 요거야. 만약에 x 빼기 3이야.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x가 양수인 부분은 냅둬. 자, 근데 x가 양수인 부분 냅두고 이게 x가 음수가 들어가도 절대값이니까 최종적으로는 양수처럼 처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x가 음수인 부분은 양수 부분처럼 계산되기 때문에 음수인 부분은 의미가 없고 그럼 그 음수인 부분은 양수 부분처럼 계산되기 때문에 양수 부분을 그대로 카피해서 덮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된다는 거야. 양수 부분을. 그래서 y축, 우축, 즉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리고 얘를 y축 대칭시켜서 그래프를 마저 그려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거 필수예제 10번 프린트를 봅시다. 필수예제 10번. 자, 요거는 그냥 뭐 단순 계산이야. 합성함수의 함수값 계산해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합성함수의 함수값. 자, 뭐냐면 저 두 함수에 대해서 자, 요구의 값을 한번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요구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 이제 대입해서 계산 한번 해보자. 요거 이제 자, 요거 이제 합성이 되어 있는 거는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나타내 줘야 돼. 괄호의 중첩 표현. 이렇게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나타내 줘야 돼. 괄호의 중첩 표현. 그래서 저거 계산만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계산만 이제. 자, G2 여기다가 2 넣어볼게. 밑에다 넣어야 되는 게 맞겠지? 밑에다가 이제 넣어보시게 되면은 제가 몇이요? 0 나오나? 여기 2 들어가면은 0 나오죠? F0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거 GF-2도 한번 해볼게요. GF-2.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F-2니까 여기다가 -1을 넣어. -1을 이제 저기 넣어주시게 되면은 지금 5가 나오게 될 겁니다. 5가 이제. 그래서 G5라고 이렇게 잡아 놓을게. G5 이제 저렇게 잡아 놓을 거야. 자, 그래서 요거 마저 계산해 주시면 끝나는 거. 요거 계산해 주시면 해보시게 되면은 자, F0는 저기다가 넣어주니까 -3. 자, G5는 여기다가 5 넣어주니까 3 해주셔가지고 답은 그냥 0으로 나오게 되겠네. 0. 이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요거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그냥 계산이야. 계산. 올바른 위치에다가 잘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필수예제 11번인데 자, 두 함수 FG에 대해서 자, F서클 G가 G서클 F일 때라고 돼 있거든.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하지만 성립하도록 한번 K를 구해보라 라는 얘기인데 자, 요거를 보시면서 자, 얘가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바꿔볼게. 이렇게 괄호가 중첩된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제. 괄호가 중첩된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바꿔. 그리고 지금 fx, gx가 뭔지는 이미 식으로 다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저기 gx 요거 이제 대입해 주셔가지고 근데 fx 저거 ex 플러스 k도 대입해 주셔가지고 요거 한번 마저 계산 좀 해볼까? 요거 이제 계산을 이제 마저 해보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f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 x 자리에다가 뭐 넣어줘야 돼? 이거 이제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넣어야지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다가 더하기 k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이제 자 이제 이 x 자리에다가 이제 저 2x 플러스 k를 그대로 넣어줘야 되겠지 2x 플러스 k를 여기다 그대로 넣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그대로 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넣어줄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저거 뭐 전개하면 되겠죠 전개 해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k는 마이너스 2x 하고 딱 끝이야. 여기 k가 없어지니까. 결국 양변이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항등식이야. 대응하는 것끼리 같아야 돼. x의 개수끼리끼리 같아야 될 것이고 상수항 끼리끼리 같아야 돼 이제. 여기는 상수항이 0인 셈이니까 결국에 3k가 0이어야 되겠지? 3k가 0. 그래서 k는 그냥 0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 1번으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1번으로 확인해 주실 수 있겠고 다시 책으로 넘어옵니다. 필수예제 1번. 필수예제 1번인데 자, 요거 자, 세 가지 상황이 있네. 얘들아, 요거 잘 봐봐. 요거 어떻게 내가 가지고 노는지. 4-1번, 1-1번. FG가 주어져 있을 때 자, 뭐 요러한 거를 만족을 시키면 H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걸 구하래. 자, 저거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바꿔줄게.
제가 fhx죠? fhx. 제가 이제 지금 gx가 지금 된다라는 거잖아. gx가 이제 저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지금 이제 fhx. 여기 x 자리에다가 h를 넣으라는 거잖아. h를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3, 자, hx 마이너스 1. gx는 지금 이제 4x 플러스 3입니다. 4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hx는으로 정리해 볼 수 있지? hx는.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마 1만 넘길게. 마 1만. 그리고 여기서 마 3으로 나눌게. 마 3으로 이제.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4. 뭐 이 정도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h는 저런 식으로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1-2번인데, 이거 지울 거니까 일단 좀 쓰시고. 1-2번은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좀 풀어볼 건데, 두 가지 방법으로. 자, 지워도 되겠죠, 이거? 자, 1-2번.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까, 이거? 두 가지 방법. 자, 지금 저거 괄호의 중적 표현으로 바꿔주면은 hfx는 g 인버스 x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거든? 자, 첫 번째 방법이야, 이제. 첫 번째 방법. 일단은 얘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역함수를 일단 구해볼게. 일단 역함수를 이제. 자, 역함수 구하는 법은 이제 뒤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뒤에서 이제. 자, 뒤에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역함수 구하는 법 여기서 봐봐. 이 gx의 역함수 구하는 법이야. 자, x는으로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3을 넘겨. 4x는 y 빼기 3. x는으로 정리해줘야 되니까 4로 나눠. x는 4분의 1y 마이너스 4분의 3. 그 다음에 이제 xy를 바꿔. y는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3. 이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처음에 이제 x는으로 정리를 해. x는으로 정리를 했다. 그러면은 xy를 바꿔주기만 하면은 얘가 이제 역함수라는 거야. 역함수. g 인버스 x라는 거거든. g 인버스 x. 그러면 우리는 역함수 구했잖아. 대입해 볼 수 있잖아. 여기다가 이제 역함수 자리에다가.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그 fx도 지금 나와 있죠. 자,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3. 요거네, 요거. 자, 여기서 h3까지 구하라라고 했어요. h3. 자, 일단은 답만 빠르게 내려면 h3을 구하려면은 x가 몇이면 되니? 이거 x가. x에 몇 넣어주면은 이거 h3이 나오지, 이거? 마이너스 1. 그래서 답만 빠르게 낸다면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셔가지고 h3은 이게 마이너스 1. 자, 답은 이렇게 나오긴 해. 답은 이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몇 가지 좀 더 설명할 게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 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문제에서 만약에 hx를 구하라라고 나올 수 있잖아. hx 구하라. 이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야. 이때. 여기서 hx 구하려면은 지금 괄호 안에가 x가 아니라 좀 복잡해 있잖아요. 그죠? 치환을 하는 거예요. 저거 치환. 저 괄호 안에 있는 거 자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일단 t로 치환을 해버려. t로 이제. t로 치환을 해버리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x를 구해. 이거 x눈으로 정리해줘야 되거든. x눈으로. 그래서 x를 구해보시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t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x값 있지? x값. 이 x의 값을 어떻게 해줘? x의 값을 여기다가 넣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그럼 넣어주시면 ht는 이거 t로 치환했으니까 ht는 x자리에 이거 넣습니다. 넣어보시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4분의 1 해주고 저 x 마이너스 2분의 1t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일단 이렇게도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얘 좀 전개해서 정리해볼게. 그러면 ht는 마이너스 8분의 1t 그 다음에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자,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해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8분의 몇이야 이거? 잠깐만 8분의 1 그러면은 마이너스 8분의 6이니까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그 보통 함수를 x로 쓰니까 여기서 단순 문자를 이제 t를 x로 바꿔주셔가지고 이렇게까지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hx는 마이너스 8분의 1x 마이너스 8분의 5 자, 이 정도까지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hx이다. hx. 자, hx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풀어줘야 돼. 치환을 꼭 해줘야 돼. 치환을 이거 이제 치환. 치환을 꼭 해줘야 돼. 치환. 치환이 꼭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자, 두 번째 방법 보여줄게.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 뭐냐면 얘가 첫 번째 방법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이거야. 지금 저식 다시 써보자. hfx는 지금 이제 g 인버스 x 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g 인버스 x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그 우리가 그 h를 지금 구하고 싶잖아. h를 구하고 싶잖아. h. 자, 그럼 여기서 h를 어떻게 좀 구할까 좀 고민을 좀 해보니까 h를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보여줄게. 이제 h를 이제 여기서 좀 묘기를 부리는 거야. 묘기를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묘기를 부려. 그 x에다가 이제 이거를 합성해. f 인버스 x를 합성해. f 인버스 x. 그럼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h f 인버스 x 이렇게 되면서 이제 g 인버스 f 인버스 x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원래 함수랑 역함수 합성하는 거 아니야? 뭔데 이거? 합성해주면 상쇄돼서 이거는 항등함수 자기 자신 나오는 거야. x 나오는 거야. x. 이렇게 만약에 합성을 또 해버리게 된다면 결국 hx가 뭡니까? hx가 g 인버스 f 인버스 x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는 있어. 이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거야. 저렇게도 구할 수 있다. 라는 거거든. 만약에 hx를 만약 구하라고 했다. hx 구하라고 했으면은 사실 아까 하던 대로 하는 게 사실은 낫기는 해. hx 구하라고 했으면.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런 계산도 된다라는 거를. 답만 또 빠르게 낼 거면은 여기서 h3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g 인버스 f 인버스 3 요거를 구해주시는 거거든. 요거를 이제 요거 구해주는 건데 f 인버스 3을 구해줘야 되잖아. f 인버스 3 이거 f 인버스 3 어떻게 내가 구해줄 거냐면은 f 인버스 3은 그 f 인버스 3은 이 f에다가 3을 넣는 게 아니라 역함수에다가 3 넣는 거지. 그럼 역함수를 구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구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 값을 뭐 잠깐 a라고 내가 만약에 두면은 이거 자리 바꿔치기가 가능하거든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주시면서 그리고 주어진 함수를 이제 f로 바꿔라라는 거지. 주어진 함수를 f로 바꿔라. 즉 f라는 함수에다가 무엇을 넣어야지만 이 3이 나오니? 이거 a 찾는 거야. 이거 a 찾는 거. 그래서 a가 몇인데? a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게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왔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지금 이제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은 g 인버스 마이너스 1. 자 마찬가지야. g 인버스 마이너스 1 또한 결국에는 이거야. 여기다가 마1 넣으라는 게 아니라 마1이 나오게 하는 게 무엇이니? 라는 거야. 마1이 나오게 하는 게 무엇이니? 몇입니까 그게?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4. 잠깐만, 마이너스 4인가? 아, 지금 이걸로 해줘야지, 이걸로. 미쳤지, 이거 지금. 이걸로 하는 거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지.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똑같이, 아까 다 똑같은 답이 이제 나왔었죠? 똑같은 답이.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문제 상황에 따라서 뭐 저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이제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셔야 되는 거고. 1-3번. 1-3번을 지금 약간 좀 비슷한 느낌으로 해볼 거야. 1-3번을. 보시면, 지금 요겁니다. 뭐 요거를 만족하는 함수 h가 있대. h가. 자, h2를 구하래.
자, 이건 어떻게 푸는 게 좋냐? 이거는 만약에 이거를 역함수를 만약에 넣어서 G 인버스 F 인버스 H는 G. 그러면 G 인버스 F 인버스 H X 이렇게 이제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바꿔볼 수가 있거든.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저렇게 바꾸실 수가 있는데 근데 얘가 H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 2를 뭔가 넣어봐야지만이 H2가 등장하잖아.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푸는 거는 좀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역함수가 너무 많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야. 잘 봐. 여기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야. 이거 잠깐 지웁니다. 자,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제는 다시 한번 쓸게. F 서클 G의 인버스 서클 H가 이제 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들아 이걸 하는 거야. 잘 봐봐. 그럼 다시 여기다가 앞에 얘를 합성해 버리는 거야. 이 덩어리 자체를 합성해 버려. 이 덩어리 자체를 이렇게 합성해 버리는 거야. 이렇게 저 덩어리 자체를 왜? 저 덩어리 자체를 합성해 주면 어떻게 되는데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상쇄되는 연산이야. 상쇄되는 연산.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를 합성하면은 항등함수 i가 나오게 되면서 의미가 없게 돼버리지. 그래서 결국 h라는 건 뭡니까? h는 f 서클, g 서클, g랑 같은 거니까 결국에 지금 함수 h가 있을 때 h2를 구해라. h2 뭐야? 이 넣은 값 구해주는 건데 얘를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바꿔주면은 이거 구하는 셈. 이거 구하는 거야. 이거. 저거 구해주시는 겁니다. 저거. 그러면은 이제 FG, G2니까 G2부터 계산을 해. G2. G2 몇이야 이거? 5가 나오네. 5. 5가 나오고 그럼 FG5. 그 G5 한 번 더 하자. 5 넣어주면 몇인데? 8 나오니까. 이제 F8 한 번 더 해보면 되겠네? 8 넣어주시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게 되네. 이런 흐름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이런 흐름으로. 아시겠죠? 이래서 함수 h가 있을 때 h2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2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프린트로 넘어오셔서 필수예제 15번. 자, 15번인데 자, 1차 함수에 대해서 자, 요게 주어져 있을 때 b의 값을 구해주래. b의 값을 이제. 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야. 지금 역함수에 4 넣으면 1, 역함수에 8 넣으면 b 이런 정보들이 주어지는데 이 정보를 활용하려면은 뭔가 역함수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가 없고 얘네들이 자리 바꿔주고 이거 역함수로 뒤집어주라라고 얘기했죠. 역함수로 뒤집어라. 그래서 f1이 4가 되는 거지. f1이 4.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 그리고 이거 역함수로 뒤집어줘. 자, 저 두 가지씩을 이용해서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f에 대한 정보로 문제를 풀 수 있어. 1 넣으면 4다. 2 플러스 a는 4. a는 a. b 넣으면 8이다. 2b 플러스 a가 8. 여기서 a가 2인 거 구해 나섰으니까 b가 여기서 3이 나오게 돼. b가 3. 3 나옵니다. 3 나왔네, 답이? B 구하라고 했으니까 3번을 답으로 내주면 되겠지, 3번. 자, 필수예제 6번입니다, 6번. 6번인데, 이거 사실 그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자, 책이야, 책.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유형인데, 자, 요거야. 그 사실 아까 역함수는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게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도 함수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대1 대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여기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거 다 1대1 대응을 의미하는 거야. 1대1 대응. 1대1 대응을 지금 의미를 하는 겁니다. 1대1 대응을 이제 의미하시게 되는 거고요. 1대1 대응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A의 범위를 구하고 뭐 상수 K의 값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처럼 문제 풀면 돼. 얘들아 이거 지금 1대1 대응이다. 아까 이거 1차 함수 두 개로 쪼개져 있을 때에는 이거 뭐 기울기가 뭐 같은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 증가면 증가 아니면 뭐 감소면 감소 이런 얘기 했었거든.
기울기가 같은 부호여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가 양수가 돼야 되는데 각 인수에서 마이너스를 하나씩 뽑아냅니다. a 빼기 3, a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2개 뽑아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답은 큰 것보다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답을 써야 되겠지. 이렇게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라고 해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2번입니다. 6-2번. 자, 요거는 아까 했던 거 똑같아. 보시면 이차함수가 1대1 대응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 위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 대칭축이 몇이야? 대칭축이 3이죠. 3. 자, 지금 이거 K 이하를 보는 거야. K 이하. K 이하를 봐주시는 거니까 지금 집합 X는 가장 큰 맥시멈 최대값이 K야. K. K보다 작은 값들만 가리킬 수가 있나 봐. 지금 이제. 근데 여기서 K의 위치가 중요해. K까지 가능한 건데 K가 만약에 여기 있냐 아니면 이제 우측에 있냐 이 차이가 되게 중요해. 만약에 K가 우측에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측에 있다. 이렇게 우측에 있으면 얘는 K 이하를 보는 거야. 이하. 그러니까 여기를 봐주시는 건데 얘는 1대1 대응이네 이게 지금. 이거 1대1 대응이 아니죠 이거 지금. 왜 1대1 대응이 안 돼? 교점이 두 개인 순간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K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왼쪽에 이 노란색처럼 위치하게 되면은 K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만 봐주는 거 아니네? 여기만 봐주는 거. 저기는 1대1 대응이 되겠죠?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K가 자 대소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K가 3 이하로 나와줘야 돼.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로 이제 문제 풀어볼게. 자 결국에는 이게 증가함수거든요. x가 크면 y도 큰 거야. 즉 x가 가장 클 때에는 가리키는 것도 가장 커야 된다라는 얘기야. 가리키는 것도 가장 커야 된다. 즉 k를 넣어서 k가 나온다. 저기 주어진 식에다가 k를 넣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6 요거 해주시게 된 게 는 k다 라고 놓고 풀 거라고. 는 k다. k 넣어서 k가 나오게. 그래서 우변으로 이항에 버리셔가지고 여기서 두 개의 k 값을 인수분해하면은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의 k 값을 구해줄 수 있지만 이제 우리 저거에 맞는 걸로 해줘야 되겠죠? k가 3 이하인 것만 찾아주면은 이게 답이네. 이게 k가 마이너스 1일 때로 답을 내주면 돼. 마이너스 1일 때로. 아까도 했었으니까 좀 이제 와 닿을 거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역함수 구하기 한번 봅시다. 역함수 구하기. 자, 이거 역함수 구하기인데 자, 항상 조심해줘야 되는 게 있어. 뭘 조심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저 함수가 지금 y는 3x 플러스 1로 되어 있는 자, 요 놈의 역함수를 구해보라고 했거든. 역함수 구하려면은 내가 x, y를 이제 뭐 바꾸기도 하고 뭐는으로 정리하라고 했는데 사실 순서는 상관없어. 일단 x는으로 먼저 정리해볼게. 1을 넘겨가지고 3x는 y 빼기 1을 써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뭐냐면 이제 x는으로 이제 표현을 해준 다음에 x는 3분의 1y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x는으로 정리를 했다. 이제 x, y를 바꿔줄 차례죠. x, y를 서로 바꿔줄 차례야. 바꿔줄 때 조심할 점이 있어. 바꿔주실 때 x 대신에 y를 쓰고 y 대신에 x를 쓰는데 그럼 여기도 y로 바꿔야 돼. 여기도 이제 여기도 y로 좀 바꿔줘야 돼. 저기도 y로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역함수를 지금 다 구하다 말았거든. 왜냐면 그 보통 우리가 함수를 쓸 때에는 x의 범위로 쓰지 y의 범위로 쓰진 않아. 그래서 지금 x의 범위로 이제 변환을 해줘야 돼. 어떻게 변환하냐? y가 요거라면 요거. 그러니까 저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이 얘가 1 이상이다 라고 놓고 x의 범위를 구해봐. x의 범위를 이제. 이거 이 양변에 3 곱해보시면은 x 빼기 1이 3 이상이다. x가 지금 이제 4 이상이다 라고 나오게 되지. 4 이상. 그래서 최종 답은 어떻게 되시는 거냐? 따라서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이긴 한데
x의 범위로 변환을 해주니까 x가 4 이상이다 이거라고. x가 4 이상이다. 이렇게까지 써야 이게 정답이에요, 이제. 이거 안 쓰면 이건 부분 점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빵점에 이거는 함수를 똑바로 구해야 돼, 이렇게. 알겠지? 이거 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반드시 x의 범위로 쓰셔야 돼요. x의 범위로. 반드시 저렇게 해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잠깐만. 세 문제 빨리 합시다. 세 문제. 금방 할 거야. 자, 이제 필수 7번입니다. 7번. 자, 저 함수와 역함수가 모두 2점을 지난대. 자, 저 함수를 내가 잠깐 f라고 네이밍을 할게. fx는 ax 플러스 b라고 네이밍을 좀 해줄게. 네이밍을 이제. 네이밍을 해주고. 근데 얘가 2, 마3을 지난대. 2, 마3. 그러면은 x 2 대입했을 때 얘가 몇이 나와줘야 돼? 얘가 마3이야, 마3. 이거거든? 근데 이것도 있어. 이게 역함수도 저걸 지난다며. 2, 마3을. 그러면은 이게 역함수에다가 2를 넣었을 때가 지금 마3이란 얘기거든, 이제 지금. 역함수에다가 2 넣었을 때. 얘들아, 얘들아, 이거 잠깐 다시 순서를 좀 바꾸자. 그 지금 원래 함수에다가 2 넣어서 마3이니까 2를 넣어서 마3인데 여기 2 넣은 거 여기 뒤에다 이렇게 쓰자. 이렇게 좀 바꿀게,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자, 근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은 이렇게 쓰고 한 번 더 여기다 옆으로 쓰자. 이렇게. 근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은 이거 그 자리 바꾸는 거 내가 얘기했잖아. 얘네들이 자리 바꾸고 역함수로 뒤집어 주라라고 얘기했죠.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거. 이런 관계식. f 마3이 2인 거야. f 마3이 2인 거.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다가 마3을 넣어주신 게 원래 함수에다가 마3을 넣어서 계산해 준 게 얘가 이제 2다 라고 해가지고 요거 연립해주면 되지 않을까? 요거 연립해주면은 5a는 마이너스 5 해줘가지고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요 계산해보시면 2b 마이너스 3a가 1 이렇게 나오나? 답을 1이라고 내줄 수가 있겠지. 1.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자, 이 정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자, 이제 프린트만 보면 돼. 이제 프린트만. 자, 요건데 자, 요것도 비슷하게 자, 문제가 두 함수 fg가 주어져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성립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요게 성립한다. 그랬을 때 상수 ABC에 대해서 저 곱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어. 곱을 구해봐라. 이 식을 직접 만들어 보자. 저거. 괄호의 중첩 표현으로 바꿔줘가지고 gfx는 4x 플러스 1이라고 이제 쓰신 다음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fx 저거 대입해보자. 그럼 g의 ax 플러스 b가 얘가 이제 4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좌변을 구해보자. g라는 요 함수, 요 x 자리에다가 요거 ax 플러스 b 넣어주면 돼. 저 x 자리에다가 ax 플러스 b를 그대로 넣습니다. 이게 지금 4x 플러스 1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4x 플러스 1. 요거라는 거 지금. 그러면은 요거 이제 다 2ax 플러스 2b 플러스 c가 얘가 이제 4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돼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개수 비교해주면 되겠지. 이 개수가 일치해야 되겠지? 이 개수끼리 끼리끼리 일치해야 되겠지? 그래서 2a가 현재 4여야 되는 거니까 a가 2고요. 자, 2b 플러스 c가 1이다라는 식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2b 플러스 c가 1이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어. 현재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이것도 해야지. 이거는 이거 자리 바꾸고 내가 역함수 뒤집어줘라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얘는 자리 바꿔주고 역함수 뒤집으면은 F1이 마1이야 결국에 저게 F1이 마1. 지금 F에다가 1 넣으면 마1인 거지 사실. 그래서 F1 계산해 보시면은 A 플러스 B가 되는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보는 거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가 지금 이제 2가 되는 거고 B가 지금 이제 마3이 되는 겁니다. B가 마3. 그래서 마3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 주게 되면은 C가 이제 7 나오는 거거든. C가 7. C가 7 나오게 될 것 같아서 정리하면은 A는 2, B는 마3, C는 7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2
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2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2번 마지막 이제 함수가 저렇게 이제 그림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뭐냐면 이제 y는 절대값 fx 그 다음에 y는 f 절대값 x 자 1번처럼 전체 절대값 되어 있으면 이거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한번 접어 올린 것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원래 된 건데 접어 올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셔야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x에만 절대값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원래 요건데 그 x의 절대값 있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 x가 양수인 거는 냅둬 y축 우측이 x가 양수야 양수인 거 그대로 써 근데 음수인 건 그대로 냅두면 안 되고 없애버려야 되고 양수인 거를 그대로 덮어야 돼 대칭시켜서 덮어주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 나오겠지 이렇게 우변의 전체 절대값이든 x에만 절대값이든 다 해결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